I have a feeling that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Kim Jong-un and myself, Chairman Kim,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hink it remains good.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전부터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고 단독 회담과 전원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양국 간에 수십여 년 동안 지속된 불신과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입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작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 전후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일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조치를 취했고요.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핵시설 목록 제출 요구, 비핵화의 개념,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선호 문제로 북미 간 이견이 있었지만요. 작년 연말 단계적 동시 교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2차 북미회담 직전에 인터넷 언론 VX가 잠정 합의안으로 보도한 첫 번째, 한국전 종전선언 서명과 미군 유해 추가 송환, 두 번째,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세 번째, 북한의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 네 번째, 미국의 남북 경협 확대에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그것은 실제 합의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여졌고요. 점진적 동시 교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서명을 하지 못했을까요? 북미회담 이틀째 오전 단독 회담까지 순조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실무급에서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국내 상황으로 무합의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코원 청문회가 2월 초에서 정상회담 첫날 밤으로 맞춰서 연기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수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으로는 미국 내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점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3월 2일에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완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합의에 서명은 못했지만 북미 사이의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관련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연구 폐쇄, 그리고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 분야 해제 등 서로에 대한 요구안이 밝혀진 만큼 향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요, 협상 카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북미 협상 테이블이 존재하고 북미 사이가 긴밀한 상황입니다. 남측이 오히려 협상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의 중재 능력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간에 거론되는 문재인 중재로는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남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남측 정부가 한미 공조를 계속 강조하는 이상 중간자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입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해왔습니다. 북미 협상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완전한 종료는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종료한다고 해놓고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이것을 동맹으로 기간을 단축시켜 진행하고 또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대대급 이하, 즉 기존에 2만에서 3만 명이 동원되던 훈련을 500명 이하로 줄여서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 군사훈련이 동맹이 영문명인 DONGMAENG입니다. 한국 군사당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동맹훈련에 대해 조미 공동성명과 북남 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동북아 냉전질서 체제를 대체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한국의 대통령이 과거 군사대결의 산물인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작년에 종전선언을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관리주체인 유엔사를 유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를 지속시키고 한미연합 방위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끝내는 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사 해체는 필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주둔 미군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누차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직전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협상 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과 국내 언론에서 2차 북미회담을 결렬이라 표현하고 또 미국이 예전의 선 비핵화 입장으로 돌아갔다느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느니 하며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에 나서게 된 그 이유는 변함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미연합사 유지, 한미연합훈련 실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수요평화뉴스 마칩니다.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